카파골드 광석의 부선에 있어서는 골드의 함량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카파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골드의 양이 경제적으로 회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양인가, 아니면은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회수 가치가 있을 정도의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간주를 하고, 그런 광석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골드의 금속 특정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 형태로 함유가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일렉트럼 상태로 함유가 되거나, 두 번째로 동과 같이 함유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골드가 함유될 경우에는 부선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pH와 억제제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pH 경우에 두 가지로 그 pH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게 되죠. pH 조절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라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NaOH를 사용을 하게 되죠. 라임을 사용할 경우 골드의 손실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pH 조절제를 사용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억제제 시스템은 어떤 것으로 할 거냐. 일반적으로 억제제를, 전통적인 억제제로 시아나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아나이드를 사용할 경우에 골드의 손실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아나의 대체 억제제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pH 모디파이어 아니면 억제제 사용에 상당히 유의를 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AU 회수율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계통 변경과 선택적 포수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계통 변경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벌크 플로테이션을 적용할 건가, 시퀀셜 플로테이션을 적용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그 계통을 유기적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AU 회수를 위해서 어떤 포수제를 사용할 건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카파 부선 시 골드 손실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는가를 알아둬야 되겠죠. 자, 카파 전광을 클리닝할 때, 이때 맥석이나 유화철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억제제나 pH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때 골드의 손실이 유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약 사용 시스템에 상당히 그 유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죠. 라임이나 NaCN 사용은 골드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계통과 시약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파 골드 광석에 있어서 골드는 상당히 미세하게 존재를 합니다. 20마이크론 이하로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20마이크론 이하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선에 의해서 상당히 쉽게 회수는 됩니다. 그리고 카파 골드 광석에 골드가 경제적으로 회수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함유가 될 경우에는 동전광의 품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골드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업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석의 형태와 부선 특성입니다. 카파 골드 광석에 있어서 광석의 형태와 부선 특성인데, 자,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파이라이트 함량이 다소 높은 광석이 있겠죠. 이 파이라이트 함량이 다소 높은 광석은 골드가 일렉트럼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일렉트럼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AU와 AG가 합금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 일렉트럼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이라이트 함량이 낮은 광석, 5% 이하 정도 되겠죠. 이 광석은 비교적 부선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라이트 함량이 낮은 광석의 문제는 뭐냐? 클레이가 함유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파가 칼코파이라이트와 그 다음에 세컨다리 카파 미네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변질된 광석이죠. 이 광석은 상당히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약 사용 시스템이라든지 계통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죠. 그리고 변질된 광석에는 골드가 함유량의 약 50% 정도가 맥석 중에 함유가 됩니다. 맥석 중에 함유가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변질된 광석에는 수산화 처리라든지 아니면 괴타이트 슬라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부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카퍼골드 부선 시약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포수제 선택인데, 이 포수제 선택에서 프라이머리 콜렉터로서는 대부분 잔세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세컨다리 콜렉터로서는 포스파인이나 디티오 포스페이트를 혼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시약을 썼을 경우에 만약에 광석 중에 클레이가 함유된다면 드라이 버블 형성이 되겠죠. 드라이 버블 형성이 돼서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시약 시스템이 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이 시약 시스템에서. 그리고 스카벤자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카벤자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스카벤자에다가 잔세이트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레이를 함유한 광석은 잔세이트는 드라이 프로스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시약 변화를 줘야 되겠죠. 이 시약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남부에서 특수한 포수제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쪽에 클레이가 많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SN127이라는 시약이나 아니면 PM250 이런 시약 명칭을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SN127은 디티오 포스페이트 있죠. 디티오 포스페이트를 약하게 산성화시킨 시약입니다. 그리고 PM250이라는 시약은 잔세이트를 에스테로한 시약입니다. 에스테리파이드 잔세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포수제를 아프리카 남부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포수제를 쓰면서 골드 회수율에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pH 조절제입니다. pH 조절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H 조절제는 라임, CaOH2죠. 그리고 NaOH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클레이를 함유하거나 내추럴 pH가 산성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라임을 사용을 하면은 라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라임 사용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바로 골드의 손실로 연결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NaOH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NaO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2CO3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aOH나 Na2CO3를 사용해서 골드의 로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aOH나 Na2CO3 경우에는 광석에 만약에 파이라이트가 많이 함유가 된다면 이 두 가지 시약은 부적합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라이트가 많은 경우에는 라임이 효과적이다. 이 사항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레귤레이터의 선택 맞죠? 라임은 파이라이트 함량이 높은 광석에 적용을 하고 NaOH나 Na2CO3는 파이라이트 함량이 낮은 광석 그리고 골드의 로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억제제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카파와 골드의 품위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석 중에 카파와 골드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골드가 경제적으로 회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고려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골드가 경제적으로 이거 분명히 회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억제제 사용에 있어서 특수한 억제제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제대적인 NaCN, 시아나이드죠. NaCN은 골드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